자, 이번 시간에는 15.2 평형상수를 공부하겠습니다. 평형상수가 도대체 뭔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평형상수 K는요, 대문자 K로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 평형상수를 고를 것 같아요. 네. 평형상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를 할 때 편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막 어렵게 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이 평형상수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예, 아주 쉽습니다. 이 쉬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반응이 있다고 치죠. 아까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A, B, C가 공존한 채로 평형에 도달을 하죠. 비슷한 양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주 극미량 아니면 많아도 됩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공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평형에 도달을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A를 한 숟가락 더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평형이 깨지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들어온 A 때문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또 여기 어떤 교란이 있으면 수많은 무한히 많은 평형의 위치들이 존재를 해요. 예. 얘도 평형에 도달한 거고요. 얘도 평형에 도달한 거고 얘도 다 평형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각 A, B, C의 농도들은 다 달라요. 예. 먼 A가 많을 수도 있고 먼 A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평형의 위치들은요. 온도만 똑같다면 단 한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바로 평형상수를 만족시킨다 이거죠. 평형상수. 자, 평형에 도달했으면 평형상수를 만족시켜야 되고요. 온도가 똑같다면. 평형상수가 만족된다면 걔는 보나마나 평형에 도달해 있는 개입니다. 예. 자, 그럼 평형상수가 뭐냐? 간단합니다.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이 있을 때 일단 평형식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평형식은 뭐냐면은 요 식입니다. 간단해요. 반응물을 분모에다 씁니다. 반응물의 농도, A의 물농도, 그리고 B의 물농도. 만약에 얘가 2다. 그러면 얘는 A의 제곱이 되고요. 만약에 얘가 3B다. 그러면 B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개수는 이 평형식에서 농도의 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생성물은 분자에다 써요. 이렇게. 자, 요거를 평형식이라고 합니다. 평형상수식 또는 평형식. 자,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평형식은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요. 간단하죠. 자, 이거는요. 반응식으로부터 바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속도 법칙은 어땠었나요? 속도 법칙이 이런 반응식으로부터 바로 유도할 수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V는 K, A의 제곱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평형상수식은 실험 없이 바로 반응식으로부터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뭐라고 하면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질량작용의 법칙이라는 원리로 이렇게 어떤 의미의 반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평형상수식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평형상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평형에 도달해 있는 그 개의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ABC가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ABC의 농도를 이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그 특정 온도에서의 이 반응식의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ABC가 이제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ABC가 공존을 하고 A의 몰농도가 1몰농도, B의 몰농도도 1몰농도, C의 몰농도도 1몰농도입니다. 그러면은 평형상수의 값은 얼마인가요? 자, 계산을 해보세요. 얘가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죠? 평형에 도달해 있는 그 평형 농도를 평형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단순히. 그럼 1, 1, 1. K는 1이네요. 그죠? 너무 쉽죠?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이 특정 온도에서 평형상수가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 개가 평형에 도달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얘도 2몰 농도고 얘도 2몰 농도고 B는 1몰 농도예요. 그럼 얘는 지금 평형에 도달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한참 지금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A에다 2를 넣고요. B에다 2를 넣고 C에다 2를 넣으니까 어때요 지금? 역시 1이죠? 평형상수를 만족시키죠? 예, 그럼 얘는 평형에 도달해 있다 이겁니다. 평형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이게 1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조합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무한히 많은 조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조합들은 다 평형식을 만족시키는 거고 걔는 평형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3, 1, 3이다 이렇게 딱 섞어놨어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평형에 딱 도달해 있는 겁니다. 농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예. 평형상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어떠한 반응식이 있을 때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바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물은 분모에 들어가고 생성물은 분자에 들어가고 그 개수는 지수가 됩니다. 평형상수 K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특정 온도에서 온도가 항상 명시가 돼야 돼요. 온도가 변하면은 K도 변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K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떤 온도에서 그 평형 농도를 평형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 그거를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여러가지 식에 대해서 평형상수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평형상수식은 농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분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같이 섞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부 몰농도로 표현하는 것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런 반응이 있어요. 오존이 분해돼서 산소가 되는 이런 반응인데 A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K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O3의 제곱분의 O2의 세제곱이에요. 예. 자, 이건 평형상수식이고요. 평형상수라는 건 뭡니까? 얘가 평형에 도달하면은 여기에 O3랑 O2가 같이 공존할 거 아니에요. 그 평형 농도를 각각 여기다가 탁탁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 그거를 평형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평형상수는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측정을 하지 않고 뒤에 나온 표 가지고도 다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평형상수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교해보죠.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식.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죠. 반응물을 분모에다 쓰고요. NO의 제곱. 얘는 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l2 분의 NOCl의 제곱입니다. 요걸 평형상수식이라고 하고 평형상수는 뭐예요? 평형에 도달한 채로 여기 있는 얘네들의 농도를 평형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C까지 해볼까요? C 평형상수는요. 이제 이렇게 농도로 표시될 때는 C를 쓸 때도 있고요. C를 안 쓸 때도 있습니다. 뭐 여기 첨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Ag 플러스의 몰농도 분해 NH3의 몰농도의 제곱 그리고 Ag NH3 2 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거의 몰농도겠죠. 이렇게 요걸 평형상수식이라고 하고 평형상수라는 것은 평형이 도달했을 때 얘네들의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값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C는 굉장히 평형상수가 커요. 예, 아주 큽니다. 나중에 우리가 KF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데 뭐 10의 몇십 승 정도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는 굉장히 조금이고 얘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예, 대부분 정반응이 진행돼서 생성물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는 아주 단순하면서 중요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식으로부터 평형상수식을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뭐냐면은 N2O4가요. 2몰의 NO2가 되는 이런 반응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1, 2, 3, 4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전부 상황이 틀려. 맨 처음에는 1번은 NO2만 넣어줬고
2번은 NO2를 0.03몰 농도로 넣어줬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N2O4만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평형에 도달하죠. 그죠?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형의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제 놨네요. 자, 평형 상수식 써보세요. K는 어떻게 됩니까? N2O4분의 NO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평형상수라는 건 뭔가요? 이 평형상수식에다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의 농도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만약에 1번을 통해서 구하려면은 얘분의, 그죠? 얘분의 얘의 제곱. 2번을 통해서 구하려면은 얘분의, 얘가 지금 평형 상태에서 얘의 농도니까 얘분의 얘의 제곱. 자, 겉으로 보면은 전부 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분의 얘의 제곱이라는 그 값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0.211이네요. 뭐 물론 0.213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약간의 오차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모든 평형의 위치는 평형의 농도가 뭐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평형 상수를 만족을 시키죠. 평형 상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라 이거예요. A 더하기 B가 C가 됩니다. 예. 맨 처음에 A랑 B랑 2몰 농도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1분이 지나니까 A가 1몰 농도가 됐습니다. 그럼 B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B는 얼마큼이 남아있을까요? B가 1로 줄어들었으면은 얘가 0이잖아요. 1로 줄어들었으면은 B도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C는 얼마큼 생겼을까요? C는 1만큼이 생깁니다. 그죠? 줄어든 만큼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건 이따가 우리가 평형상수 연습할 때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0.5가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도 당연히 0.5가 되는 거죠. 예. 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A도 같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C는 얼마일까요? 얘가 0.5면 얘가 0.5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C는 0.5가 더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1.5입니다. 1.5. 근데 3분에서도 마찬가지로 0.5죠? 그럼 B도 당연히 0.5고 C도 당연히 1.5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언제 평형에 도달했나요? 그쵸. 얘는 2분일 때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요 이유과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웠고 평형상수 K 값은 얼마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일단 평형상수 식을 써야 되겠죠. K는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 C의 몰농도입니다. 근데 평형상수 K의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의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A는 0.5, B도 0.5, C는 1.5입니다. 뭡니까? 평형상수 K는 6이죠. 6이죠. 자, 그러면은 4번 상태에서 이거 이제 교란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4번이 평형에 도달했을까요? 아닐까요? 자, 그대로 넣으면 되죠. 1, 6 하니까 6 되죠? 4번은 평형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자, 5번은 평형에 도달해 있나요? 아니나요? 집어넣어 보세요. 1, 0.5, 2. 그럼 얘는 4죠? 4가 나오죠. 6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나중에 이걸 반응 지수라고 하는데 6이 아니니까 얘는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고요. 6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평형에 도달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런 걸 적용하면서 이제 평형상수식, 그다음에 평형상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평형의 위치는 무한이 많지만 특정 같은 온도에서는 모든 평형의 위치는 전부 똑같은 평형상수 값을 가진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형상수식이 뭔지, 그리고 평형상수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죠. 이 평형상수에 대한 가벼운 주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뭐냐면요. KP라는 겁니다. KP.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형상수가 전부 몰롱도로 표시되는 평형상수였고 그거는 KC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몰롱도보다 부분합이 더 농도 표현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KP로 이제 그 부분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렇게 표시된 평형상수를 KP라고 합니다. 근데 얘랑 얘는 관련이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서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평형상수의 단위입니다. 평형상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순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K는 어떻게 됐었어요? A 더하기 B가 C가 된다고 할 때 얘네들이 전부 기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도 평형상수는 이렇게 몰롱도로 표현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몰롱도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C라는 농도, 컨센트레이션에서 온 거죠. 이런 첨자를 붙였는데 수용액 같은 경우는 몰롱도와 적합하죠.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의 농도를 몰롱도로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부분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부분합. A의 부분합, B의 부분합. 자, 부분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분합이라는 것은 기체 혼합물에 있어서 기체의 농도 역할을 합니다. 그죠? 부분합이라는 게 뭐예요? A, B, C가 같이 섞여 있는 어떤 기체 혼합물에서 A만이 나타내는 압력, 그거를 A의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B만이 나타내는 압력은 B의 부분합이고 마찬가지로 C만이 나타내는 압력은 C의 부분합이에요. 각 부분합은 몰수에 정비례합니다. 그죠? A의 부분합이 만약에 2atm이고 B의 부분합이 1atm이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A의 몰수가 B의 몰수보다 2배가 더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몰수에 이 부분합이 비례하기 때문에 기체의 부분합을 우리가 기체의 농도 대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똑같이 기체의 부분합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부분합이라는 의미에서 P라는 첨자가 붙고요. 어떻게 쓰냐면 그대로 몰농도 대신 부분합을 쓰면 됩니다. A의 부분합 곱하기 B의 부분합분의 C의 부분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 뭐가 평형상수냐 그거는 어떤 첨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기체의 경우에는 다 부분합을 사용을 합니다. 예. 기체의 경우에도 물론 몰농도를 쓸 수 있지만 기체에 대해서는 농도 대신 이 부분합을 쓰는 게 더 일반적이고요. 같은 평형상수에 이 첨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첨자가 없고 그냥 K만 딱 썼다면은 같은 평형상수에 그 용액의 몰농도 아니면 기체의 부분합이 같이 공존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얘네 둘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자, A의 부분합과 A의 몰농도. A의 몰농도라는 것은 1리터 안에 들어있는 A의 몰수죠. A의 부분합은 말 그대로 A의 압력이고 자,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뭘로부터 알 수 있냐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PV는 nRT죠. 근데 A의 경우에는 A의 부분합일 거란 말이에요. PA 곱하기 V는 nRT겠죠. A의 몰수고. 자, 요거를 식을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V를 요로 옮기면 PA는 V분의 nRT죠. 그죠? 근데 이 V분의 n이라는 게 뭡니까? V의 단위는 리터고요. n은 몰수예요. 리터 안에 들어있는 몰수니까 얘는 A의 몰농도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죠. 예, 우리가 삼투압에서도 거의 썼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얘를 우리가 A의 몰농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부분합으로 표시된 평형상수 KP랑 농도로 표시된 평형상수 KC를 우리가 변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KP가 어떻게 KC가 되는지 한번 보죠.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아까 PA는 A의 몰농도에다가 RT를 곱한 거였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몰농도에 RT를 곱한 거고 얘도 C의 몰농도에 RT를 곱한 거예요. 예. 자, 이게 KP인데 근데 뭐예요? 요 RT는 서로 약분이 되죠. 지금 다 없어지고 나머지 요만큼을 뭐라고 합니까? 요게 바로 KC잖아요. KC. 여기 있었던 KC죠. 그러니까는
KP는 KC 곱하기 RT는 이제 분모에 하나만 남았어요. RT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에다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은 좌변과 우변에 기체물수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 다 똑같고요. RT가 몇 승이 남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A의 A승 더하기 B의 B승이다. 전부 다 기체로 간주를 하죠. C의 C승 더하기 D의 D승이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KP랑 KC는 어떤 관련이냐면 KP는 KC 곱하기 RT의 델타 N승이에요. 이 델타 N이라는 것은 기체 몰수가 얼만큼 변했냐 이겁니다. 생성물의 기체 몰수에서 반응물의 기체 몰수를 뺀 값. 그게 델타 N이에요. 아까 A 더하기 B가 C가 될 때는 2몰에서 1몰로 줄어들었잖아요.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됐던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 1, 뭐 2, 2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체 2몰이 기체 4몰이 된 거잖아요. 그럼 4에서 2 빼면 2가 되니까 델타 N이 2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뭐 PV는 NRT를 이용해서 그때 유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필요하면은 뭐 공식을 외우셔가지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건 뭡니까? 지금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예. 암모니아가 될 때 KC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6이래요. KP를 구해라 이거죠. 예. 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공식만 사용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어떤 식이 있었나요? KP는 KC 곱하기 RT의 델타 N승인데 델타 N이 뭐예요 지금? 기체물수가 4몰에서 2몰로 변했죠. 그럼 델타 N은 바로 2에서 4를 뺀 마이너스 2가 되죠. 델타는 항상 나중배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승 그냥 단순하게 해주면 돼요. 예,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4.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KC랑 KP의 관계를 공부를 했죠.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또 주제가 뭡니까? 바로 평형상수의 단위죠. 단위. 자, 우리가 지금까지만 보면은 뭐 몰롱도분의 몰롱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분명히 완전히 약분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면 뭐예요? 몰롱도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다 약분되고 요거 하나가 남으니까. 자, 근데 평형상수는요. 단위가 없습니다. 예,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순수한 숫자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몰롱도로 다 써놓고 왜 이제 와서 단위가 없다고 하느냐. 원래는요 이 몰롱도가 예, 무언가를 대신해 가지고 쓴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몰롱도 대신 활동도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활동도, 영어로는 activity라고 하는데요. 활동도가 들어가야지 원래 제대로 된 평형상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활동도는 몰롱도랑 거의 비슷해요. 예, 몰롱도랑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활동도 대신 몰롱도를 썼을 뿐이지 원래는 활동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활동도는 단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라는 물질의 몰롱도를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C라는 물질의 활동도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첨자를 액티비티에서 A로 쓰고요. 얘는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원래는 활동도로 들어가서 단위가 없는 평형상수가 나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몰롱도랑 활동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동도라는 건요. 용액의 경우에는 몰롱도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체의 경우에 활동도는 뭐냐? 바로 그 부분압입니다. 예. 기체의 경우에 활동도는 바로 부분압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첨자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활동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용액일 때는 몰롱도가 들어가고 기체의 경우에는 부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KC랑 KP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순수한 액체나 순수한 고체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농도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활동도가 다 1입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불균일평에서 더 간단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지만 단위가 있는 상수가 하나 있었죠? 바로 속도상수입니다. 그죠? 속도상수, 소문자 K는 분명히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속도상수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됐었나요? 전체 반응 차수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죠. 예를 들어서 1차 속도식이다. 그러면 V는 K,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뭐 구체적인 속도 값이 어떻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상관없이 단위가 세크분의 1 이런 값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전체 반응 차수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는 순수 숫자고요. 속도상수는 단위가 있고 전체 반응 차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평형상수가 크다 작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평형상수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